자, 잘 쉬었나요? 6.3 지방선거 어, 대비 비대면 수업 3회차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요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 작업의 성격보다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강한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작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거를 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뮤직비디오 찍은 것들을 각각 개인이 편집해서 최상의 퀄리티를 올려가지고 저한테 제출하는 이런 형식이어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명확하게 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음, 저는 이렇게 수업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당신의 얘기에 집중해가지고 수업에 반영해서 그 작업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어요 라고 공동 작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조언 거를 자기 조회에서 작업한 촬영본을 가지고 재창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튜브에 올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성적에 즉각 반영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안 할 거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할 거니까 양해 바래요. 세 번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다운받고 있는 중인데, 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요거를 작업을 했었어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하다 보면은 이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클라이언트한테 보낸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 작업한 내용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보관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작업한 이 데이터를 보관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쓰면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일단 지우고 또 일단 띄워 놓을게요. 작업을 다 했다고 쳐요. 해놨으면은 칼라 값을 공유하는 방법이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갤러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한 클립 있죠. 클립을 꺼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이게 스포이드가 안 나와요. 이거를 퀄리파이어를 선택하고 여기 가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 글레이블 스틸이라고 있어요. 글레이블 스틸 누르면 요 장면이 요렇게 그 하나의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저장된 갤러리는 요 다빈치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익스포트 어, 익스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는 PNG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면은 DPX 그다음에 DPX 캐논 파일 CIF 쭉 있는데 요 PNG도 그렇고 요 DPX는 다빈치 프로그램 칼락 값이 포함되어 있는 3D 큐브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PNG로 가져간 것도 색이 교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DXF 파일 요게 다빈치 파일 같네요. 자, 요거를 가져가면은 요 PNG도 컬러 값이 오는데
요거를 하면 더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거를 가져가서 익스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른데 얘를 다시 또 반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걔를 불러오면 마우스 빈 공간 눌러서 임포트 눌러서 다시 이걸 선택해서 DRX도 있네요. 선택해서 바꾸면은 자 이렇게 불러와지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컬러 띄우고 Alt X 눌러서 선택하고 눌러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러지는 거겠죠. 값이 뭐가 지금 NG가 난 것 같은데 다시 Alt S 눌러서 기존 거로 돌아갈게요. 그냥 바로 오키지가 않고 조금 시간이 저는 컴퓨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 컬러 값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훨씬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료를 다운받고 있는 중인데 받아준 것 같아요. 잠깐 중지했다가 자,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파일에서 파일 하나 더 다운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파일 하나 다운 받았는데 요거를 그 추가적으로 그 제너레이트 플럭실 작업을 해주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냐면은 선택하고 자에서 이 파일인데 여기에 이 파일을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파일이 이 한 군데에 들어가 가지고 요게 이제 그 플렉시 작업을 지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여기 왜 작동을 안 할까요? 자, 파일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이거를 복원시켜주고 이거는 띄울게요. 그리고 다운이 이거가 안 됐는데. 자, 그냥 할게요. 자, 같은 파일을 가지고 그냥 할게요. 에디트 페이지에 가서 이거는 테스트를 했으니까 일단 지워놓고 그 다음에 비디오 페이지에서
다시 얘를 또 하나를 갖다 놓을게요. 또 약간 편집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작업을 한 거고 얘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크기도 비슷하게 일단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팁을 눌러주고, 요거는 현재 작업을 한 거예요. 요건 현재 작업을 안 한 거고, 그러면 요거하고 값을 복잡하게 작업을 했는데 얘한테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컨티니티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게 요긴한 거예요. 그때 하고 요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먹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자, 여기 크립이 지금 저는 그 컴퓨터 사정상 이 두 가지만 있지만 여기 쫙 깔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씬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만 잘 해놓으면 같은 씬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조금씩 조정하면서 톤 작업을 쭉 해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Alt S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얘는 지금 작업을 한 거고 얘는 지금 안 한 거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것도 쉽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선택한 상태에서 요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 요게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를 선택해 놓고 작업한 거를 선택해서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 그러면 그대로 요 값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Z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게 같은 앵글의 다른 샷이라고 쳐요. 다른 샷의 다른 앵글이라고 치면, 자,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요 색을 옮길 거예요. 그럼 선택하고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 눌러서 하면 요 값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컨티니티가 쭉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얘를 일단 급하게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출력하는 거는 여기 딜리버 불러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컷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다른 편집 툴로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출력하는 방법이 다른데, 싱글로 선택하면은 이 파일이 하나로 다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요거 인디비디오 클립 하면은 하나씩 클립 하나씩 나가서 다른 편집 툴에서도 그 마스터 개념으로 활용해서 편집할 수 있게끔 내보내는 기능이에요. 요거 두 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플럭시로 작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쭉 내려보면은, 자, 여기를 선택해서 누르면은, 자, 여기에서 요거 유저 플럭시 미디어라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원본으로 나가요. 작업이 안 돼 있는 거.
이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지 이 플럭시로 작업한 칼라 값이 매겨져 가지고 나가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프리셋이 프리셋이 있는데, 자, 이거를 열어보면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으로 실제 그 하나의 완성된 클립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여기서 직접 유튜브나 이런 데 업로드도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요 재미난 게 있어요. 파이널 컷 프로, 그다음에 프리미어, 오디오, 그다음에 아비드, 프로툴. 제가 아는 것만으로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 굉장히 많은 편집 툴들이 존재해요. 여기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제가 지금 그 다빈치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솔직히 다빈치보다는 프리미어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비드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기본적으로 칼라 작업만 한 다음에 이거를 요 편집 툴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눌러보면은 파이널 컷, 프리미어, 아비드, 그다음에 프로툴은 오디오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거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얘가 크립이 이렇게 인디비디얼로 한번 하나 해볼까요? 파이널 컷, 프리미어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다 잠금이 돼 있어요. 잠금이 돼 있고, 이것도 잠금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XMR 파일이 첨부된 형태로, 이것도 체크가 자동적으로 지각됐네요. 이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요거를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다시 또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프리미어에서도 다른 편집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XMR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자, 색깔을 다빈치에서 잘 잡은 다음에 이거를 프리미어로 내보내서 그 최종적인 영상은 거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칼라 페이지에 다시 넘어가서, 요거 갤러리 눌러서 요 갤러리를 다른 클립에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른 작업자한테 전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안에서 같은 샷에 다른 앵글들을 내가 하나 작업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거를 적용해 가면서 컨티니티를 유지하는 방법,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성된 1차 편집본을 딜리버리에서 이 프리미어 XML로 통해서 다른 편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크립 형태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미어에서 커터를 다시 정리하고 자막 넣고 뭐 음악 넣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프리미어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프리미어에서 뽑지 않고 여기에서 작업했으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인 작업물을 만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지 제대로 뭐 출력이 될 거예요. 이 다빈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프리미어로 가져가면 약간 색감이 바뀌어요. 색 공간이 달라가지고.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컬러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은 문제가 요거예요. 지금 요거. 나머지는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또 다 드린 것 같고, 이 커브는 설명을 조금 일부러 좀 빼놓고 드렸는데, 당장 실제 작업할 때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에펙트가 관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펙트. 이 에펙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편집 툴에서의 어떤 효과가 못지않게 이 다빈치의 칼라 페이지에 정말 많은 효과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다빈치를 쓰는지도 몰라요. 이거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일단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택해서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팅 값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뭐 값을 변경해 보면 이거 어떻게 먹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 이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요 크립에 요 컬러 컬렉션 여기에 이 키프레임을 적용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요 세 번째 크립에 이렇게 콜렉터에 세 번째 콜렉터에 키가 먹힌 거예요. 이동해서 이 키를 제로를 주면 이렇게 키가 에펙트가 들어간 거예요. 하고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더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꺾어 보면은 여기에 더 많은 옵션들을 여기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희 수업 시간에 이 에펙트를 다 열어서 어,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끝이 없어요 사실 요거. 그리고 작업자마다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달라가지고 선호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다 테스트 해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데 이 칼라 페이지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이 효과는 편집 툴에서 사용하는 효과하고 조금 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독특한 얘만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리셋하고 다시 보면은 봐요 쓸만한 거 렌즈 블러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키프레임을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띄우고 소금 위에 할 거고 요거 요거는 좀 힘들어가지고 대면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지금 냅두고 있어요. 자, 요거 패스트 컬러 요것도 그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밝은데 어두운데 요걸 보고 판단을 해라. 펄스 컬러가 있네요. 네.
자, 요게 유료에 있나 무료 버전에도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자, 이게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자, 보면 프리셋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좀 더 작업에 다양한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다빈치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효과가 하나 있는데, 자, 요거 뮤직비디오니까 이쁘고 뭐 이렇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뷰티를 집어두면 이 뷰티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스킨 톤을 조정한다든지, 예? 뭐 입술 같은 것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텍스처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광고 같은데, 뮤직비디오 같은데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오토매틱도 있네요. 사실 요거보다는 아마 요걸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 딥스 맵, 얘도 상당히 많이 쓰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다운됐네요. 자, 인위적으로 얘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화면에 그 피사체하고 배경을 이렇게 구분시켜줘요. 그래서 화면에 깊이감을 더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이쪽은 지금 명확하게 배경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더 요 값을 조정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면 얘 피사체가 더 그 조리개 심도를 낮춰준 것처럼 배경하고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또 알파로 연결하면 요 인물만 살려놓고 배경만 다른 톤을 줘가지고 아까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띄울게요. 또 가능하면 제가 수업 시간 안에 뭐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했던 게 이거 같아요. 뭔가?
자, 그러면 이 스킨까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톤까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인물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쓰는 방법은 테스트를 조금 하여튼 다 전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건 또 정면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정면이 아니라서 보면은 페이스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눈동자까지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특히 뷰티 같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는 굉장히 유용한 효과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중요해서 뭐 특정한 부분을 찌운다든지 뭐 그런 리무브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 있대 얘가. 모션 같은 경우를 블러를 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외부 플러그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이 정도로는 되지 않고 실제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더 빨리 뭐 작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고 작업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생고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게 지금 공동 작업으로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개인 작업에 충분히 활용해서 차별화된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좀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이 트래킹 하는 방법하고 퀄리파이어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CTS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비대면으로 다루기가 좀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막상 제가 드리는 이 파일로 하면 똑같이는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또 자기 파일로 작업하는 거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찍을 때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산을 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더 효과적이지, 찍고 난 다음에 그걸 무슨 문제를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기 전에 충분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색깔을 배치하고, 조명을 배치하고, 연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효과를 넣어서 확장을 해 나가는 방법을 해야지, 무조건 찍어놓은 걸 가지고 거기다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잘 안 되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비대면 수업 자료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